뉴스로 본 특징주의 김호정입니다. 현재 한경닷컴에서 가장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한항공이사회 화물 운송비 담보로 한진해운 600억 지원 결의라는 뉴스입니다. 이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업은행도 조만간 500억 원 자금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1,100억 원가량의 긴급 자금이 하역비로 추가 투입됨에 따라 전 세계 항만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으로 인한 물류대란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은행 물가 2% 달성 때까지 돈 풀겠다라는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이 국채 등 장기 시장 금리를 직접 조정하는 새로운 금융 완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연간 80조엔 규모의 자금 공급 목표를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장단기 금리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시장에서 제기된 국채 매입 한계론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이 마이너스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SSD에서 한 발 앞서는 삼성이라는 뉴스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손가락 2개만한 크기의 2TB 용량을 담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를 공개했습니다. 이 속도는 기존에 쓰던 하드디스크보다 30배 빨라 IoT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SSD를 적용한 노트북 PC는 지난해만 해도 전체 30%였지만 올해는 40%, 내년에는 46%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은행 지분 8% 인수 후보 2곳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투자 의향서 접수가 내일 마감되는 가운데 과점주주로 참여할 투자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과 한국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사 이외에도 중동 국부펀드 등 해외 자본도 사모펀드 형태로 지분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8%가량 지분 매입 의사를 밝힌 곳은 2곳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대 5조 시총 두산마켓 기업가치평가 엇갈리네라는 뉴스입니다. 다음 달 12일, 13일 공모주 청약을 받는 두산마켓 기업 가치를 두고 기관 투자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사 매출 절반 이상이 나오는 북미 지역 경기가 회복되면 회사도 크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투자자들은 상장 후 시가총액을 5조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국내보다 시장 상황이 좋은 외국 경쟁 기업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수요 예측을 벌여 공모가를 확정지을 예정인데요. 이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 연휴 코앞인데도 힘못 쓰는 화장품, 면세점, 여행주라는 뉴스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이 화장품과 면세점 등 중국인 소비 관련 업체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주춤하던 유커주가 언제쯤 반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경일 연휴 때 중국인 입국자 수와 면세점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중국 소비 관련주 주가 향방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진해운입니다.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대한항공이 6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2.34%, 23%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1,1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타이어입니다. 미국 테네시 공장 완공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약보합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0.16% 하락한 6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살펴보시죠.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고요. 또 수주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세 이어갑니다. 3.98%, 4% 가까이 상승한 2만 9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로 본 특징주의 김호정이었습니다. 네, 뉴스를 본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고요. 산업과 관련된 이슈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청산 가능성까지 나왔던 한지훈이 살짝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으로부터 네. 600억 원을 지원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담보 설정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은 한진해운 매출 채권이 현재 한 2,200원 가량, 그러니까 예상
운임 수입이죠. 네. 2,200원 가량, 2,200억 가량이 네. 되는데요. 여기 지금 한 50에서 80%가 회수가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600억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산업은행도 지금 조만간 500억 원을 또 지원하기로 했죠. 그래서 1,100억 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그 법원이 물류대란 해소 비용으로 1,700억을 지금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700억으로 네, 늘렸습니다. 올렸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제 출연까지 해서 대충 1,700억 정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또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용선료하고 지금 현재 유류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뭐 1,000억에서 9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이 부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진해운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주들도 지금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장기적일까라는 생각에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예상 운임에서 50에서 80%를 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것을 담보로 그렇죠. 매출 600억을 맞습니다. 빌려주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도 과연 더 빌려줄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이슈가 된 이유는 네. 이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대정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한진해운 이슈가 상당히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그 발언 중에 강력한 발언이 도덕적 해이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해운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볕들 맞습니다.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슈,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시 이제 900억 얘기 나오면서 또 어떻게 구할 거냐 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또 불안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 급등은 좀 단기적 이슈 때문이 아닌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솔직히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완화, 장기 금리는 0%대로 끌어올리고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로 유지한다는 정책이었는데요. 변화가 오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새로운가라는 생각이 그래요? 예, 들었고요. 특히 뭐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결국 구로다 입장에서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역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물을 팔아서 장기물 국채를 사는, 그래서 장기물 국채를 떨어뜨리면 이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라고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단기물과 장기물의 금리 차가 스프레드가 상당히 평평해지는 상황까지 와 보니까 오히려 저축이 더 늘어났고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대출로 자금 조달을 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실패를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역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단기 국채 금리를 오히려 낮추고 장기 국채 금리를 오히려 올리는, 그러니까 이런 또 반대로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이 문제가 가장 저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지금까지 일본에 국채 투자한 분들은 단기적으로 다 발을 뺄 수밖에 없고요. 매도 셀오프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오히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던 일본 자금들이 어느 정도 스티프닝해지면 다시 일본 국채를 사도 되는,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엔화 약세를 하려고 했던 이 역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반대로 엔고 현상으로 엔달러가 100엔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증시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이런 어제 분위기가 엔 또 강세를 기록했잖아요. 맞습니다. 100엔대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언발의 오줌 놓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를 나타내게 될지 이제 내놓을 카드가 없으니까 약간의 또 변화를 줘서 나왔는데 이것이 네. 과연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주 중추절에 이어서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중국이 연휴에 들어가면서 관련 소비주들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예전만큼 그렇게 활활 타오르진 않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사드 배치가 가장 관건이 된 것 같고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7월달에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7월달 결정 이후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지금 중국의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부터 금요일이니까 뭐 10월 9일까지 쭉 연결이 될 수 있는데 통상 이런 장기적인 해외여행을 가려면 한 2달 전에는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 사드 배치와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어떤 중국에서의 그 한국으로의 어떤 관광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예약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면세점이 상당히 좀 불안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매출 평균이 지금 26% 올랐고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 20% 늘었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 작년 메르스 때문에 어떤 기저효과가 있어서 이 정도지 기저효과를 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렇다면 앞으로 전략은 어떤 게? 예, 제가 면세점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10월 국경절을 지나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네. 여기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관망세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보수적인 의견 네, 제시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뉴스로 본 특징주 고든자산관리 이호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